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 지금까지 2차 방정식을 했고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해를 구하는 거고,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라는 걸 이용했어요. 마찬가지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에서도 인수분해를 못하면 방정식 못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공부 안 했다는 얘기고, 개념학을 하올 때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본인들이 반성하고 정신 차리고 공부해. 분명히 곱셈공식 할 때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인수분해에서 나온다 그랬고, 인수분해 해놓으면 뒤에 가서 방정식에서 똑같은 유형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나온다 그랬어. 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말이 나왔을 때는 공부 안 한 거야. 자, 1번입니다. 3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 그럼 이게 3차, 4차, 우리가 5차까지는 거의 나올 일이 없고 4차까지는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이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야. 인수분해. 곱해서 0이 되는 식을 만들어 놓으면 0 되는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 1차 방정식까지 낮출 수 있고, 1차 방정식까지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2차 방정식에서 뭘 이용해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 그러면 차수에 따라서 근도 결정이 됩니다. 차수가 1차면 해가 하나고, 차수가 2차면 해가 2개고, 3차면 3개, 4차면 4개. 근데 그 기본 개수보다 적게 나왔다는 얘기는 뭘 가지고 있다? 중근을 포함하고 있다. 자, 첫 번째는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뭘 할 거야? 인수분해가 이제 여기서 인수분해 이용하는데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서 하고, 그 유형에 맞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인수정리하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조립제법 해봤죠? 해서 3차,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한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몇 차를 1차식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지금 할 건데 1차의 인수를 반드시 가질 때 얘는 뭘 가지고 있을 때도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을 때도, 무슨 말이냐면 3차항의 개수는 정해졌는데 뭐 2차항의 개수라던가 1차항의 개수라던가 상수항 쪽에 미정계수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1차의 인수를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거는 문제 보면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입니다. 마찬가지. 자, 4차 방정식의 경우는 짝수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짝수차항이 최고차항이고, 얘는 반드시 1차의 인수를 갖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안 될 수 있어. 1차식의 고백곱을 1차식들의 곱으로 나타내질 수 없는 식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4차 방정식의 경우는 반드시 1차인 인수를 갖는 것은 아니더라. 자, 일단은 기본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기본 해법은 뭘 이용한다?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그럼 인수분해 이용할 때 우리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고, 인수분해 공식이 없을 때는 뭘 이용해서 공통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0이 되게 하는 x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했습니다. 인수분해 배울 때. 자, 먼저 1번 x의 세제곱은 1을 풀어라. 방정식을 푼다라는 얘기는 뭘 구하는 것과 같다? 해를 구한다. 준서 질문.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인수분해하면 뭘로 나와? A
자, 얘 인수분해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1의 몇 제곱하고도 똑같다. 세제곱과 같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 공식 이용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서 구하기. 자, 인수분해가 아니라 여기는 풀어야 돼.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 거기 때문에 누가 x-1은 0일 때 반드시 1차의 인수를 갖는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고 x는 1이 나오고 뒤에 오는 2차 방정식이 0이 되게 할 건데 요때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뭘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자,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요 모양을 잘 기억합니다. 자, 8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은 0이야. 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식을 포함하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 방금 했던 거 있었지? 3차식인데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꼴이 있고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꼴이 있고 그 다음에 3차식을 가지고 있는 3차항을 가지고 있는 항 몇 개짜리? 4개짜리씩 있어. a의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뭐 나와? 4개짜리 3 b 플러스 세제곱 얘는 인수분해하면 뭐 나오고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마이너스 되면 얘는 뭘로 바뀌고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근데 자 3차식이고 항이 4개짜리인데 요 식에 맞췄을 때 이제 그게 가능한지 봐. 가능해? 해보면 되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a의 제곱이니까 4x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3 a b의 제곱. 가능하죠? 그럼 이제 뭐해? 아, 얘가 인수분해 공식으로 이용해서 풀 수 있구나 그랬으면 성립하면 바로 뭐 하면 돼? 2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0. 그래서 x는 얼마? 2분의 1.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그 해가 2개 나와야 돼. 근데 똑같은 해를 나왔을 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 했고 그때는 그냥 중근이었어. 근데 여기는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3개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1차식이 3개인 거야. 그러면 2분의 1이 총 3개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중근이라고 하지 않고 해의 3개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이때는 3중근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공식조차도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그 모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아까 말했지? 나머지 정리해서 내려온 뭘 이용해서? 인수정리. 인수정리가 뭐야? x-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그 1차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fx의 인수라고 한다. 그때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방법을 알려줬어. 조립제법이랑 하면서. 인수 찾는 방법. 나머지가 0 돼야 되니까 0이 되게 하는 x값 찾는 방법. x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부 안 하지 진짜.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 그럼 얘는 뭘 이용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니까 1, 2, 4, 8 분자가 1이니까 얘는 1. 그래서 조립제법 이용해서 8, 마이너스 12, 6, 마이너스 1 놓고 자 2분의 1 이런 애들 2분의 1 그럼 8,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플러스 2, 1 그래서 얼마? 나머지는 0. 그럼 얘는 원래는 뭐라 그랬어?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용해서 들어갔던 조립제법이 되는 거라 그랬어. 는 0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2차, 3차의 개수가 8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랬지. 그럼 2로 묶어내면 여기는 얼마로 묶어내줄 수 있다? 4로. 아니 2로 묶어내면 플러스 1 되고 따라서 2x-1 곱하기 2x-1의 제곱은 0. 그래서 2x-1의 세제곱은 0. 따라서 x는 2분의 1이 3중 근으로 결정되지. 됐죠? 자,
인수분해 공식이 생각 안 나는 3차 이상의 경우는 뭘 이용해서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인수들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가능하더라. 자, 여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가 1, 상수항이 6이니까 1, 2, 3, 6.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1, 마이너스 6, 11, 마이너스 6. 자, 얼마 정도 넣어볼 수 있어? 1부터 시작해봅니다. 됐네. 그러면 x는 1, 즉 x-1이 주어져 있는 식을 0이 되게 했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더 이상 안 한 이유는 2차 정도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방법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는 거지. 그러면 곱이 플러스 6이고 합이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x-2 곱하기 x-3은 0 해서 x는 1 또는 x는 2 또는이 전부 다 들어가지. x는 1 또는 x는 2 또는 x는 3일 때 주어져 있는 방정식해가 성립한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은 반드시 누구를 2차 식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한다고. 자, 3번입니다. 3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짝수창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4차 방정식, 4차식을 뭐라고 한다?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인 경우에 치환할 수 있으면 치환 안 한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바로 치환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도저히 4차를 놓은 상태에서는 못하겠다 그러면 치환하세요. 물론 x의 제곱을 뭐 t로 이런 식으로 치환해가지고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내가 풀 수 있는 식으로 바꿔줘. 그러면 2차 정도 되면 인수분해 가능하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그런 후에 다시 뭘로 치환되기 전의 식으로 돌아가게. 근데 우리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고 실수 범위 안에서 하라고 했을 때는 저기를 뭘로 무리수까지 가지고 와서 인수분해하면 돼. 근데 여기는 인수분해랑 방정식을 풀 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전부 다 유리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 할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하고 x제곱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는 여기까지 하지만 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x는 뿔마 루트 2. 만약에 얘를 실수 범위까지 하세요 라고 하면 어디까지? 무리수까지 끌고 와서 제곱에서 2가 되게 하는 숫자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까지 가지고 와서 인수분해랑 해서 방정식을 푸는데 얘는 조건이 뭐일 때 실수 범위 안에서 풀어라 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면 되고 그런 말 없을 때는 유리수 범위 안에서까지만. 자,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9는 0이야.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안 되면 우리가 뭐 하기로 했다?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줘서 완전제곱식하고 뭘로? 항 3개를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고 빼기 뭘로? 어떤 항의 제곱의 형태로 바꿔서 뭘 이용한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꼴로 바꿔서 합차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하기. 방법은 똑같습니다. 인수분해랑.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부 안 하면 방정식 못해. 자,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상수항을 기준으로 만들어 보게.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9니까 상수항이니까 여기는 누가 올 수 있어? 상수항이 9니까 앞에 누가 오면 돼? 마이너스 플러스 6 t 오면 뒤에 누가 오면 돼? 마이너스 4t는 0. 자, 그러면 t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t는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치환되기 전의 식으로 바꿔주면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t가 x제곱이기 때문에 4t는 사실은 4x제곱하고 같아서 뒤에 오는 항을 뭘로? 2x의 제곱으로 바꿔줘도 돼.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뭘로? 합차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니까 2x 플러스 3이랑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자, 요때 얘가 인수분해 되면 가능하지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말했지 아까
4차 방정식의 경우, 4차식의 경우 반드시 1차식이 인수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그럼 이 다음에는 이제 뭘 이용해서 근해 공식 이용해서 짝수차니까 짝수니까 x의 기수가 짝수니까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랑 아니 루트 2i하고 또는 x는 1 뿔마 루트 2i 근해 공식 이용해서 들어가면 되지. 이거 다 앞에서 인수분해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야. 자, 그래서 4차 방정식은 반드시 1차 인수를 갖는 것은 아니더라. 자, 4번입니다. 4번은 잘 봐. 4차 방정식인데 가운데 오는 항을 기준으로 좌우로 계수들이 서로 같아.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4차) 상반식. 근데 방정식이니까 여기는 4차 상반 방정식. 자, 인수분해 할 때 그때는 이 4차 상반식에서 뭘 했냐면 x제곱으로 묶어줬었어. 그때는 뭐 했냐면 묶어줬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x의 제곱으로 나눠줘도 돼. 나눠주는 이유는 x에다가 적지마 0을 대입해봐. 그러면 0, 0, 0, 0, 1은 0이야. 이 등식 성립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x는 해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얘가 x가 0이어도 0은 아니란 얘기지. 이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x값은 0이 아니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양변을 뭘로 나눠줄 수 있다. 자, 적으면 x의 제곱으로 나눠줄 수 있다.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x의 제곱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때 했던 거랑 마이너스 4 플러스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랑 그 다음에 x랑 x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상수랑 그럼 반드시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인수분해가 가능해져.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 변형.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정리하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6은 0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보이죠? 치환 안 해도 되는데 안 보일 수 있어. 치환시켜보면 t의 제곱 플러스 여기도 t로.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보이지.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 문제가. 그러면 t 플러스 6 곱하기 t 마이너스 1은 0. 그 다음에 치환되기 전으로 식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해줘? 다시 양변에 x의 제곱으로 곱해줘. 그러면 어떻게 바뀐다?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뀌어. 그럼 마찬가지 두 개의 곱이 0이기 때문에 근해 공식 이용해서 풀 건데 얘네들이 각각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 이용해서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또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오는 2차 방정식에서 x는 여기는 2분의 1 뿔마 루트 3 i하고 정리. 반드시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나와서 갖고 와. 네가 가운데 프린트에 가자. 자,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아까 여기 봐봐. 3차 방정식은 반드시 1차의 인수를 갖는데 뭐라고 써줬었냐면 처음에 여기에 미정계수를 포함할 때도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 자, 이 3차 방정식에 이거 되면 자, 3차 방정식에 미정계수를 포함하더라도 1차식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어져 있는 식에서 뭐 실근이 하나다, 아니면 실근이 존재한다, 아니면 허근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반드시 뭘로 조립제법 이용해서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정리해보면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누구냐면 1이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상수항이 얘거든. 그러면 얘의 약수는 1도 돼. 2도 될 수 있고 a도 될 수 있고 2a도 될 수 있어. 똑같아. 인수 0이 되게 하는 x값 찾는 방법은 변하지 않고 똑같아.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해보자. 대입해서 찾아도 상관은 없어. 대입해도 되고 조립제법으로 풀어도 되고. 자, 여기다가 2는 4, 6, 2, 6, 12 잠깐만 마이너스 2하고 x에다 2 대입하면 이미 실근 2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2, 1은 2가 되고 4, 2, 4, 8 a, 2에 2, 0 자, 2를 넣은 이유는 누구 때문에? 이미 문제 조건에서 실근이 2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x는 2가 x에 2를 대입했을 때 주어져 있는 등식이 참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네. x-2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a는 0인데 실근이 2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실수에 해당하는 근이 하나 2뿐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뒤에 오는 2차 방정식에서 뭐가 될 수도 있고 실근이 2뿐이란 얘기는 뒤에 오는 2차 방정식의 근이 허근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도 근을 뭐로만 갖는 거야. x는 2를 중근으로 갖는 거지. 다시 말하면 x는 2가 그 실근이 x는 2뿐이라는 얘기는 x는 2가 3중근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x의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a는 0이 뭘 갖는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아예 뒤에 오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 거지. 그리고 x의 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4보다 크다 하나. 자, 두 번째는 뭘 가질 수 있다. 아예 x의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a는 0이 바로 x는 2를 뭘로 갖는다? 중근으로 갖는 경우. 자, 해봅니다. 4 더하기 8 플러스 a는 0이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a가 마이너스 10이면 중근이 성립하는지 봐봐. 안 돼.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판별식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 그러면 a는 얼마가 돼? 4잖아. 판별식으로 들어가면 a는 4인데 x는 2를 중근으로 가지면 마이너스 10이야. 이거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x는 2를 아예 중근으로 갖는 경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얼마보다? 4보다 크다 하나밖에 안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3차 방정식인데 근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거는 내가 못 풀어 문제가 아니라 뭘 할 수 있다고? 최소한의 1차식을 인수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 방정식이 뭘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입니다. 그럼 인수분해는 똑같이 할 거야. 인수분해는 x-2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a는 0이야.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똑같은 근이 몇 개가 나와? 2개. 그러니까 이미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이 얘가 뭘 갖는 거야? 중근을 갖는 경우야. 그럼 얘가 중근이 되는 경우는 판별식이 0이겠죠?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돼? 4 하고 나오겠지. 4 나오겠지? 자, 두 번째는 이제 누가 중근이 되는 거야? x는 2가 중근이야. 무슨 말이냐면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a에서 x는 2를 근으로 하나 가지고 2가 아닌 또 다른 근 하나 가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2가 중근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4 더하기 8 플러스 a는 0이면 요때 a는 얼마? 마이너스 12. 그럼 이 말이야. 보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가 0인데 얘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얼마로? 6. 그럼 여기서 x는 2랑 누구 나와?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2가 중근이 되면 되고 마이너스 6은 중근이 아닌 또 다른 근이 되는 거라고. 자, 중근의 의미가 저겁니다. x 마이너스 2를 제외한 x는 2가 아닌 또 다른 중근을 갖는 경우 하나랑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 경우 하나랑 이미 나와 있는 x 값이 뭐가 되는 경우 하나? 중근이 되는 경우 하나랑. 그러면 x는 2가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에 뭐가 되면 돼? 근이 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 중근을 갖는 조건은 a는 4하고 얼마? 마이너스 12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셈이든 개념원리든 어떤 교재가 됐든 나오는 기본 문제들이야. 고차 방정식에서.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 적기 전에 하나 기억할 거, 하나 확인할 게 있어.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야.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얘 인수분해하면 뭐 나와?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x는 뭐 나오고? 마이너스 1 또는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3 i야.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은 하나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 근데 이 3차 방정식에서 특히 얘가 중요해. 얘가 0이 되게 하는 근이 지금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야. 그러면 이 허근은 누구에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허근이, 이 허근이 실은 누구의 허근인 거하고 똑같아.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허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근 전체를 세제곱하면 얘가 그럼 x의 세제곱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에서 만들어진 이 허근의 세제곱은 반드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됐죠? 이 근이 그냥 얘의 근이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근은 누구 거야? 원래는 얘 거란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근을 x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허근을 대입하면 세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랑 똑같아. 마이너스 1 되는 거라고. 여기 있는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해봐봐. 그럼 이 알파는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근인 거잖아. 그럼 얘를 갖다 대입해봐. 그럼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알파의 세제곱이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인 거라고. 그거 이해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얘야.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야.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고 x는 1이 실근이고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얘네들은 허근이야. 그럼 똑같은 얘기야. 이 허근은 여기서 얘를 허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지만 이 근은 원래는 어디서 찾던 근이야?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 하는 x값 3개 중에 2개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기 때문에 알파 세제곱이 1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허근의 세제곱은 반드시 얼마와 같다? 1하고 서로 같다고. 기억합니다.
귀 닫고 안 들으려고 하면 절대 들어올 수 있는 말은 아니야. 봐도 모르는 말일 거고.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런 0이야. 그럼 이 식은 어디서 나온 식이다? 3차 방정식 누구에서 나온 식이야? 제곱 마이너스 1. 1은 0. 자, 여기 있는 한 허근을 오메가야. 허근은 혼자 못 나온다 했지. 반드시 누가 따라 나온다? 그것의 켤레복소수가 한 허근으로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2차 방정식. 자,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당연히 뭐겠어? 0이야. 그러면 이것의 켤레근이 오메가 바기 때문에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더하기 1도 얼마가 될 거고? 0이야. 그럼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기 때문에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두 근의 합이 돼서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그 두 허근의 곱은 얼마가 되고? 1이겠지. 어디서 나온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이제 아니네. 이 허근은 원래 누구 거라고? 이 3차 방정식에서 만들어진 근이라고. 이 3차 방정식의 허근이기 때문에 모두 성립한다. 오메가의 세제곱은 1도 성립하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도 성립한다. 자, 그래서 1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와 같고 0하고 같고 오메가의 세제곱은 누가 되고 1이 되고 얘가 인수분해하면 자 여기서 나오는 식. 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팝니다. 이거 밑에다 한 번 더 적으면 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에서 양변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변형 공식 이용 안 해. 여기는 그거 하는 게 아니야. 해. 양변을 뭘로? 오메가로 나눠.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얼마와 같다? 마이너스 1과 같다. 자, 이거 많이 봤죠? x 더하기 이런 모양 준 적 있잖아. 3학년 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서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양변 뭘로 나눴어? x로 나눠서 푸는 문제 있었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모양. 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뭐니까 두 근의 합에 의해서 마이너스 1. 자, 얘는 어디서 나온 거다? 근과 계수의 관계. 고등학교 가면 요 단어 문제에서 안 빠지고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마찬가지에는 1. 얘도 어디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자, 오메가 바 구합니다. 어디서 가져오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야.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야. 그래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인데 여기서 뭘 이용할 수 있다?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과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메가 바는 뭐하고도 같다? 오메가 바는 여기서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도 서로 같다. 그러니까 오메가 분의 1은 결국은 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하고도 서로 같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오겠지? 여기서 오메가의 제곱이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과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말. 오메가의 제곱과 서로 같다. 이 세 개가 모두 다 같대.
자, 오메가 바는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들어가면 요걸 이용하면 오메가 분의 1일 거고 두 근의 합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고 오메가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한 허근이 오메가라는 걸 이용했을 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이용해서 어차피 오메가 바가 2하고 서로 같기 때문에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고 얘가 결국 오메가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얘네 셋이 전부 다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자, 넘어갑니다. 자,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유도합니다.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한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을게. 3개의 근을 이건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외워가지고. 우리가 두 근이 주어지면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것과 똑같아. 먼저 뭘 이용해서 세 근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이기 때문에 x-알파 곱하기 x-베타 곱하기 x-감마는 0인데 지금 3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의 마지막에 뭐 해주고 3차항의 계수 양변 곱해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계수를 맞춰줄 거기 때문에 공식 외우고 있겠지? x-a 곱하기 x-b 곱하기 x-c 이거 전개하면 나와. x의 세제곱 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외우고 있겠지?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개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자 감마라고 읽고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 자, 그리고 얘를 전개합니다. 자, 전개했어. 그럼 원래 있던 식이 누구냐면 이거였어. 처음에 문제에 나왔던 게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는 0이었어. 그러면 원래 있던 식하고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인수분해하고 전개한 식이나 원래 있던 식이나 서로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계수 비교 들어가면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b와 같기 때문에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a 곱하기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얘네들의 곱이 c하고 같고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가 상수항 d하고 서로 같다. 따라서 요 관계에 의해서 3차 방정식의 세 근과 각 항의 계수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뭘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뭣도 올라?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 부호가 바뀔 때 마이너스부터 시작하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끼리의 합은 누구랑 같고 a분의 c와 서로 같고 세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a는 3차항의 계수, b는 2차항의 계수, c는 1차항의 계수, d는 상수항.
나중에 나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외워도 돼 라고 하고 안 외운 사람 치고 고등학교 가서까지 그때 가서 외운 사람 내가 못 봤어. 서운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안 하는 사람은 그때 가서도 안 하는 거를 여러 번 봤어. 그때 가서 외워도 돼. 그때 가서 외울 거 왜 미리 하겠냐. 그때 가서 더 잘하려고 한 건데 남들 다 준비하고 온 걸 그때 가서 다시 하려고 할 생각 하지 마. 자, 이 내용이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는지 알아? 배운 적 없다 그러고 모른다 그래. 자, 참고사항으로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거의 쓰는 일은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고 자, 여기는 내 근이하에 여기는 델타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도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해. 그 다음에 두근길이고 알파 감마 알파 델타 플러스 베타 감마 베타 델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델타는 A분의 C.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지 세근길이고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그 다음에 알파 감마 델타 베타 감마 델타. 자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걸로 적어. 감마는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내가 이게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R로 쓰면 되고 델타는 D자 쓰듯이 써가지고 이렇게 꼬불 쳐가지고 뒤에 꼬리 만들어가지고 써도 되니까 그거는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으세요. 그 다음에 내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A분의 2. 부호의 순서는 항상 마이너스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플러스 최고창이 항상 분모에 오고 그 다음에 최고창 다음에 4차면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가는 거고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2차, 1차 상수항 순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좀만 참아. 두 문제 남았으니까 이거 끝내고 쉬게. 자, 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지금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 봤을 때 이 근과 계수의 관계의 모양이 나오잖아. 규칙성이 있다고. 그 규칙을 이용하면 다른 4차 이상의 방정식에서도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 풀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자, 방정식에서 했습니다. 각 항의 계수가 유리수 조건일 때 한 근이 무리수면 반드시 나머지 하나는 그것의 켤레근으로 무리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랬지. 그 다음에 실수일 때는 한 근이 복소수, 허수이면 나머지 한 근은 그것의 켤레근으로 켤레복소수가 나온다고 그랬고 마찬가지 이 3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 정리가 나오는데 자, 다항 방정식이니까 뭐냐면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인 거고 그것의 켤레근 2차 방정식이 했던 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일반화해서 들어가는 거 적어보면 다항 방정식에서요 켤레근의 정리는 3차 이상 2차 방정식에서 했던 켤레근의 내용이 그대로 3차와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3차 이상에서도 3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에서도 성립하고 자, 첫 번째 모든 항의 계수가 유리수 계수일 때 모든 항의 유리수일 때 계수가 자, 유리수 계수 다항 방정식이란 얘기는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모든 항의 계수가 유리수꼴로 되었을 때 졸지 마.
자, 한근이 A 더하기 B 루트 M이야. 이때 A랑 B랑 M은 유리수겠지. 근데 루트 M이 허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루트 M은 당연히 실수, 무리수이고. 자, 그렇게 되면 다른 한근은 그것의 켤레근으로 반드시 누가 된다? A-B 루트 M이다. 자, 이거 2차 방정식에서 이미 하고 넘어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3차 이상의 방정식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수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항의 계수가 실수로 되어 있는 다항 방정식에서 한 근이 A 플러스 BI. 자, 이때 A하고 B는 실수야. 그랬을 때 다른 한 근은 반드시 그것의 켤레 복소수가 켤레근이 돼서 A-BI이다. 근데 이런 말들이 유리수 계수다, 유리수 조건이다 계수가, 또는 실수 조건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근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또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로 나눠서 들어가기. 자, 마지막입니다. 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2i다. 허수입니다. 근데 이 방정식의 실근 알파와 실수 PQ야. 그러면 PQ가 실수고 나머지 숫자들도 실수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가 숨어있다? 모든 항의 계수가 실수이다. 그러면 한근이 1 플러스 2i니까 나머지 한근은 뭐가 되고? 1 마이너스 i. 그럼 이거 대입하면 된다 안 된다? 뭘 이용해서 푼다? 근과계수의 관계. 자, 그래서 한근이 1 플러스 2i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근은 1 마이너스 2i고 그 실근 하나를 알파로 놓게. 그러면 봐봐. 2차 항의 계수랑 1차 항의 계수는 미정계수인데, 자, 상수항 쪽은 뭘로 되어 있어? 미정계수 없는 상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근과계수의 관계 중에서 뭘 이용해서 세근의 곱. 곱 이용해서 1 플러스 2i 곱하기 1 마이너스 2i 곱하기 알파는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상수 따라서 마이너스 5 바뀌죠. 그래서 5 알파는 마이너스 5 알파는 마이너스 1 따라서 나머지 실근 하나 구했네.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수 구해야지. 2차 항의 계수는 뭘 이용한다? 세근의 합. 1차 항의 계수는 뭘 이용한다? 두 근의 곱끼리의 합. 그래서 자, 구하면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부호 바뀌죠. p 마이너스 1. 그리고 정리. 그러면 p 마이너스 1은 1. 따라서 p는 얼마가 되고 2.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합.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i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감마, 그 다음에 베타 곱하기 감마. 얘는 누구랑 같다? a분의 1차 항의 계수니까 q-2와 같다. 정리. 나머지는 그냥 식계산입니다. 그래서 Q는 5. 따라서 주어져 있는 식에 의해서 한근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미정계수 P는 2고 Q는 5하고 정리하면 끝나지. 자, 한 가지. 그래서 자, 색은 알파 베타 감마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x는 알파 베타 감마가 주어져 있을 때 3차 방정식 구하는 방법. a
어떻게 한다? A하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 기억합니다. 못 구해가지고 오는 경우 봐서 이걸 적는 거야. 알파 베타가 아니라 두 근의 그냥 두 근의 곱의 합으로 x의 계수 만들고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 해가지고 뭐 해야 돼? 세근이 주어졌을 때 3차 방정식 구하기. 자, 이거를 적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세근이 주어졌는데 세근이 주어졌을 때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만들으라고 돼 있어. 근데 대부분 세지랑 문제 풀어가지고 올 때 못 풀어가 와서 적어준 거야. 지금 여기는 단순하게 알파 베타 감마지만 문제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절대 잘 안 줘. 예를 들어서 어떤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문제는 뭐라고 주냐면 안 적어도 되고 듣기만 하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1을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 구하라 그래. 그러면 이제 못 돼. 그래서 손을 어떻게 대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자, 여기가 이미 돼 있어. x제곱의 계수는 누가 만들어줘? 세근의 합이 만들어줘. 그 다음에 x의 계수는 누가 만들어줘? 두 근의 곱의 합으로 만들어줘. 상수항은 누가 만들어줘? 세근의 곱이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만 생각하니까 못 만드는데 여기서 모양이 좀 바뀌더라도 이 근의 모양을 보고 얘네들끼리 먼저 더해. 그래서 첫 번째 얘 구하고 얘 두 번째 구해놓고 세 번째 얘 구해놓은 다음에 구한 다음에 각각 x제곱이랑 x랑 상수항 자리에다 넣어주란 얘기야. 알겠죠? 정신 놓고 있지 마. 특히 3학년들 6개월밖에 안 남았어. 니네 죽어라 1월달 2월달 공부해갖고 가도 1등급 받아오는 거야. 하늘이 별 때 엄청 힘들어. 1등급 그냥 아무나 따는 거 아니야. 정신 안 차리면 안 돼. 이 정도 가지고 해갖고는 안 돼. 지금 니네 셋 다 보니까 책도 안 챙겨와. 숙제도 다 안 해와. 개념 공부도 안 해와. 개념도 안 돼 있고 외워야 될 걸 안 했는데 과연 공부가 될까? 생각해봐봐 한번. 9구단 안 외우고 곱셈이 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근데 기본적인 내용 하나도 공부 안 한 상태에서 2차 함수가 들어와? 인수분해 지금 방정식이 되겠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좀 잠이 와. 지금 방정식 하면서 인수분해 공식조차도 생각이 가물가물할 정도라면은 정신 차릴 텐데 잠이 올까? 앞으로 잘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공부를 안 해? 너무 화가 나네 지금.